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도 러시아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빅테크들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가 고장나서 새로운 마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조금 음질이 안 좋더라도 며칠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0.4%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고점 대비 약 15%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별일 없었구나 하시겠지만 제가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린 것처럼 나스닥은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2% 넘게 급락했고 시장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결국 양전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간단하게 왜 이렇게 하락했고 왜 다시 상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시작했고 푸틴이 핵 관련 부대를 움직이는 등 핵을 사용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면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동맹국들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 같은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는 기준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등 제재에 버티려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RTSI 지수는 고점 대비 50%나 하락해서 코로나 때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달러 대 루블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련 투자 종목들은 대부분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핵을 사용할 일이 없다고 발표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첫 협상을 시작하는 등 시장은 계속해서 전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첫 협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미국과 나토한테 비행금지 구역 노우플라이 존으로 지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우플라이 존을 설정하게 되면 미군이나 나토가 참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미국 군대의 참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과 나토군의 참전이 없을 것이다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참전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백악관의 젠사키 대변인도 이를 밝히며 미군의 참전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에 비해 약세국으로 평가받는 우크라이나를 빨리 차지하지 못해 푸틴이 초조한 상태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최종 무기라고 볼 수 있는 핵무기 카드를 꺼낸 것도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핵무기를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피터 린치는 전쟁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는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잡지 못하면 결국 비싼 주가에 좋은 주식들을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네모 부분은 지금 나스닥 지수보다 높았을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보다 높은 지수일 때 좋은 주식이 보일 때마다 샀지만 지금은 왜 겁을 먹고 못 사고 있는 걸까요? 지금보다 높은 지수일 때 우리는 겁없이 매수했습니다. 저 또한 이 빨간색 범위에서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결국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 겁을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나스닥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닌 분할 매수로 기계적인 매수를 하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에 대해서 본격적인 금융 제재 이후 금리 인상 확률이 크게 변했습니다. 보시면 0.25에서 0.5%가 90% 확률로 상승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3월에 0.5% 인상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시장은 분석한 것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0.5% 인상 확률이 거의 40%였는데 지금은 10%도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이고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거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보인다면 이 확률은 3월 FOMC 전까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특정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방산주, 에너지주, 그리고 테슬라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베를린 기가팩토리 가동이 임박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원래는 작년 7월부터 동작할 예정이었으나 배터리를 포함한 공장 확장으로 인해 승인 절차가 늦어졌고 독일 환경운동가들이 반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는 테슬라 모델 Y가 주력으로 생산될 것이며 연간 50만 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파나소닉이 테슬라용 신형 리튬 이온 배터리를 2024년 3월부터 양산할 것이라는 소식도 같이 나왔는데요. 이 배터리가 실제로 양산된다면 테슬라 원가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급락한 전기차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정규장에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전기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고 테슬라까지 상승해주면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자 애프터에서 1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공급망 문제로 향후 생산 계획을 최대 40%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루시드의 생산 목표는 2만 대였으나 1만 2천 대에서 1만 4천 대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루시드의 SUV 그래비티 생산 일정을 23년에서 24년으로 늦춘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루시드를 소액 매수하긴 했으나 당분간은 반등이 힘들 것으로 보여 정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나중에는 분명 크게 성장할 회사라고 생각하나 당장 기업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빅테크들의 하락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나스닥 하락률보다 덜 하락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죠. 지금 보이는 빅테크들 대부분이 주가를 급등시킬 만한 큰 호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좋은 호재가 있었고 메타 같은 경우 상당히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부분의 빅테크들은 올해 실적이나 행보들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좋으면 좋았지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소식이 없었다는 소리이죠. 하지만 주가는 대부분 1년 전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 할인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흔드는 뉴스들을 잘 분석함과 동시에 이런 빅테크들의 하락률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타이밍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